XR이라고 하는 특히 VR 이런 쪽은 이게 영영 안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오는 겁니까? 대부분 컨트롤러를 저희가 손에 쥐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소수의 기술들, 비전을 기반으로 한 카메라, 라이다 같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5개 이상의 부품들이 제품 안에 들어가서 하드웨어에 활용하기에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다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다시 어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소프티오닉스의 임성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프티오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프티오닉스는 공간 컴퓨팅용 비접촉 제스처 입력 장치 모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대표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성수라고 합니다. 네, 엄청 젊어 보이세요. 근데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2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중반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프트오닉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간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비접촉 제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공간 컴퓨팅이 무엇인지 혹은 공간 컴퓨팅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배경으로 말씀드릴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컴퓨팅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 이 기술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을 활용하면서 이제 앉아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디지털 세계가 처음으로 열렸고 그때 저희는 그것을 퍼스널 컴퓨팅, 개인 컴퓨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유입에 따라서 저희는 터치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모바일 컴퓨팅 시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디바이스에 따라서 컴퓨팅의 역사는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그 다음 컴퓨팅 시대는 바로 공간 컴퓨팅 시대입니다. 이 공간 컴퓨팅 시대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XR 환경,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환경과 물리 환경이 융합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상호작용 방식이 저희는 제스처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스처를 위한 저희는 센서와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면 이런 공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간에 화면이 나타나고 저 화면하고 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스처라고 하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스처를 인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연관되어 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간 컴퓨팅을 위한 입력 장치를 만들 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리모컨의 개량 형태인 컨트롤러를 저희가 손에 쥐고 디지털 정보를 상호작용하면서 제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소수의 기술들, 1% 이하의 기술들만이 비전을 기반으로 한 어떤 카메라, 라이다 같은 이런 고스펙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스처를 트래킹하고 감지하고 제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센서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5개 이상의 부품들이 제품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복합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활용하기에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하드웨어가 굉장히 뭐 커지기도 하고 일단 뭐 5개나 들어가면 되게 비싸겠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시로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카메라를 포함한 기타 센서들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 센서들에서 얻어지는 복합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스처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쓰고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공에다가 제스처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제품 자체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비싸지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품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제품이 너무 무겁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센서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타 이외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이 너무 짧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구입하기 망설여진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굉장히 비싸죠. 진짜 비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애플이 만들면 다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전 프로가 지금 사실은 고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부정적인 시각도 많잖아요. 아, 이거 뭐 흔히 말하는 XR이라고 하는 특히 VR 이런 쪽은 이거 영영 안 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열린 시장의 제처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할까? 이런 또 반론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오는 겁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네, 저는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산업시장에 뛰어들 때 접근하는 제품을 내놓는 이런 타임라인이나 시기 자체가 항상 약간 이 시장이 정말 도래하기 직전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먼저 프로덕트를 내놓는 듯한 이런 전략을 항상 취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이 엔터프라이즈급의 모델에서 이런 기능까지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라는 기능적인 이런 하이 스펙을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VR, AR, 뭐 XR 하여튼 뭔가 공간에다 대고 뭔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게 지금은 뭔가를 뭐 디바이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실제 디바이스 안 써도 사실은 뭐 공간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건 굉장히 많고 기술들 많잖아요. 홀로그램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뭔가 이렇게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저희들은 그 제어를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기존의 카메라나 라이더 같은 비전 기반의 센서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사물에서 존재하는 정전기 신호가 원거리로 발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네네. 이제 그런 신호들을 비접촉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하튼 세상에는 언제든지 정전기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전기라 하면 이제 재료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걸어 다니기만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피부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전기가 발생했는데 그 전기의 신호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신호 자체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신호 발생한 신호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센서 자체를 패터닝화를 시켜서 원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속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알아낼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걸 디자인하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오닉스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근데 대표님은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박사 졸업까지 마쳤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프트 재료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뭐 네네. 이온 관련된 흐름 연구들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전기 연구까지 넘어오게 정전기가 됐습니다. 넘어왔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창업에 이루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졸업을 하러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서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기술적인 것도 너무 관심이 많았고 원래 천부적인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만든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근원의 의미에서도 온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기술들 혹은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다가 창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실 자체에서 연구했던 거를 가지고 창업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뭐 연구했던 분들하고 같이 창업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연구를 했던 친구들은 이제 실제로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저와 같이 산업 쪽에 뜻을 가진 친구들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혼자 창업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제가 어차피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기술 개발들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파트너를 누구를 찾아야 될까에 대한 팀원 구성을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네. 그 결과 지금은 이제 저희 스승이었던 저희 교수님과 함께 네.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네, 저는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저희 교수님께서 기술 개발을 맡아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시군요. 네, 대표님이 맞습니다. 대표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네. 관계 역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하여튼 그럼 대표님이 거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아니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 네, 교수님이 기술 개발에 대한 CTO. 총괄을 리드해 주고 계시고 저는 네네.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정전기를 뭔가 제스처 UI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사례가 뭐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사한 사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까 뭐 이야기 들어보면 자연에서 일단 힌트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네, 일단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됐던 이 연구의 모체는 자연 모사였고요. 실제로 네네.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먹이를 탐지해서 사냥을 하는지에 대한 방식의 원리에서 시작되었던 연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스처를 위한 연구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정전기라는 신호 자체가 물속에서도 공기 중에서도 감지가 될 수 있다라는 활용성을 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감도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스처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완전히 제스처라고 한 UI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 같은 이런 접근을 하는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건가요? 유사하게 연구 쪽에서는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 70년도, 80년도에 이런 정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비접촉 제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에이션 정도는 있었지만 네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화를 하거나 하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간 컴퓨팅 시대가 흔히 말하는 아까 대표님 이야기로는 우리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넘어갔고 앞으로는 아마 공간 컴퓨팅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럼 공간 컴퓨팅에 맞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UI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좀 너무 복잡한 비전 기반의 것들도 나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무겁고 하여튼 상용화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전기 기반으로 완전히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흔히 말하는 정전기 기반으로 제처를 UI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곳들은 세상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경쟁사라고 할 만한 곳에 아직 출연하지는 않은 거군요. 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전기라고 하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바로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정전기라고 하면은 가을, 겨울에 대전이 많이 되어 있는 옷에 머리가 부비부비해서 막 정전기가 막 머리카락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사물을 터치했을 때 스파크가 튀는 현상을 통해서 저희는 정전기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정전기가 저희 일상 속에 숨어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시도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목해서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스처를 구현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뭔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데모 제품 같은 걸 하면서 연구를 했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국엔 센서로서 제스처를 위해서 필요한 이 시그널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네네. 부분에서 30 이상 30데시벨 이상의 값이 나왔을 때 이러한 시그널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석했을 때 제스처 해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희는 그 이상의 값이 벌써 저희가 생각한 프로토타입 기준에서 벌써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 되게 센시티브하고 정밀한 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네. 또한 저희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하나의 센서에서는 하나의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의 센서를 여러 개를 배치를 했을 때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고 저희는 최소 단위인 4개의 센서를 배치함으로써 공간에서의 좌우 위아래 움직임, 그 다음에 터치 기능 또는 회전 기능까지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확인을 하셨군요. 네. 근데 뭐 반론도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정전기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뭐 다 발산이 될 텐데 저 사람의 행동을 제처로 인식을 해야 될지 흔히 말하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많고 그럼 이게 실제로 나중에 상용화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설명에 대해서 앞서서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 저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터치 패널에서 쓰고 있는 터치 방식에 대한 원리가 사실상 감도가 너무 높고 에러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 원리였는데 그런 것들을 잘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다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노이즈가 정말 많고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정제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해낸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이나 실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게 센서를 아까 개발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또 원래 또 재료를 또 전공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또 대표님도 굉장히 또 전문성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센싱을 한 결과를 데이터를 결국 잘 분석을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또 다시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재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재료들을 더 소프트하게 잘 만들어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지만 사업적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회로 기술 구현이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재료적인 부분은 양산성 있는 소재로 넘어가고 네네. 어떻게 보면 회로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구현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팀원들을 계속 찾아서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제품의 그러니까 우리 기술의 구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게 완제품이 나와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돼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정말 초기 구현 단계로서 키보드에서 어떤 좌우 위아래 버튼 혹은 스크롤링 기능 정도는 저희가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동작을 하려면은 뭔가 어디엔가 그 나의 이 센싱을 하는 뭔가 이 인식하는 게 어디에 아까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주로 붙여놓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테스트할 네.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람 손의 움직임, 제스처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손과 반대되는 어퍼제 사이즈의 이 저희 센서를 배치하게 됐을 때 이 시그널들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테이블 위에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 제품을 얹어놓고 그 네. 위에서 손을 움직임으로써 시그널의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품화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 컴퓨팅 시대에 현재 요구되는 폼 팩터는 바로 안경 형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안경 렌즈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저희 센서 부품을 얹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뭐 요즘 뭐 메타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실 안경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구글도 이번에 또 I/O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트렌드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도 그러면은 가장 일단 안경에다가 우리 센서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제스처 인식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입력장치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네네. 저희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센서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제품에서 어떠한 밸류 애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경이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고 그렇고 안경이란 제품 자체는 결국에는 에너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되게 작은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네네. 이 안에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인 성능을 가져오면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센서 기술이 되게 효율적으로 어트랙티브한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타나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사실 안경 내놓고 있잖아요. 내놓고 있는데 그 애들은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는 겁니까? 음성으로 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음성으로는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시스티브 정도로만 구현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에 나왔던 퀘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한 핸드 컨트롤러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한 190불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60불에서 190불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되게 높다라는 점 한계가 있고요. 이제 다만 새로 나올 메타의 어라이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형태의 팔찌를 끼고 이제 근전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이런 트래킹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고 네, 맞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인식률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대표님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일단은 무엇보다도 웨어러블한 형태가 어디셔널하게 필요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생활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맨손을 활용해서 이 공간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기능적인 것과 파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방 말했던 거는 주로 이제 VR이라고 하는 거에 좀 많이 우리가 포커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VR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이 잘 안 열리니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VR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딱 직감적으로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 기술을 찾는 곳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런 비접촉 센서 기술, 제어 기술이 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사례로는 어떠한 이런 엔드 프로덕트,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네네. 실제로 저희 센서 기술들을 통해서 어떠한 가전기기를 제어한다던가 네. 활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되게 확인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로보틱스 같은 요즘 산업 자율화 제공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인터피어런스,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장벽을 만들어서
시큐어 존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센서들을 활용해서 네. 보이지 않는 안전벽 사고 방지 예방책을 음.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도 저희가 활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네, 사실 다양하게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부분이지만 아직은 저희가 기술 제품을 고도화하는 중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네네.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좀 더 센싱을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좀 더 패턴화를 하고 있고 이게 좀 더 되면 우리가 좀 안경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그걸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로드맵상으로는 언제쯤 그 정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경은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방향성 제어나 스크롤링 기능이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한번 MVP를 내놓을 예정이 있고요.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 있고 네네.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제품 안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더 퍼더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안경을 만든다겠다는 게 뭐 메타나 구글하고 경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기술이 안경에 적용되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저희는 안경이라는 걸 하나의 그냥 저희의 쇼잉 어떤 외관 형태로 그냥 어피어런스를 가져올 뿐이지 저희가 이 안경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룰 거야 라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입력장치 모듈, 센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 모듈은 정말 다양한 제품, 작은 제품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경 형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럼 아까 뭐 가전제품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가전회사라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간 컴퓨팅에서 뭔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회사들은 우리 기술을 찾아서 우리 센서를 뭐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우리는 B2B 고객이 우리의 주된 고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좀 사례들을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 어떤 회사들에서 좀 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저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좀 제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제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가장 처음에 저희가 만났던 이제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제로 세탁기 같은 기기 안에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시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저희 센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용량의 세제 용량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값싼 센서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니즈도 확인을 했었고요. 네네. 또한 실제로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POC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하진 않지만 TV 같은 곳에 이런 센서 패널을 적용해서 리모컨 없이 TV를 제어하고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어 기능들을 부여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네네. 이외에 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어떻게 바로 얹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아까 뭐 자동차 회사 이런 이야기도 아까 사전 인터뷰할 때도 잠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인터페이스가 이제 적용되게 될 것인데요. 네네. 그런 차량들 내부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동 시간 동안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부여되게 될 것인데 네네.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는 시장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통해서 공간에서의 어떤 기능 제어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 이외에 어떤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 수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사실 자율주행이 되면은 사실은 뭐 차 자체가 새로운 공간으로 되면서 뭐 이 안에서 뭐 이동하면서 뭐 소개팅을 한다라든지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공간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띄운다고 했을 때 터치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제스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수요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요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런 수요들을 안아가지고 저희가 뭐 일단 우리가 언제 창업한 회사죠? 저희가 23년도 11월에 법인 설립을 하고 네네. 이제 횟수로는 3년 차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3년 차지만 만으로는 아직 2년이 안 되고 한 1년 반 간 넘은 회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뭐 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가지고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많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보여줘야 될 스펙시트의 기준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것들을 위한 준비 중에 계속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외에 일단은 저희가 산업시장에서 정말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받아보고자 네. 검증을 하고자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네네.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23년도에 예비 창업 격에 이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과제를 시작으로 해서 네네. 그 다음에는 창업 중심 대학 음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경진 대회, 그다음에 이제 KDB 스타트업이라는 행사에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였고, LG라는 기업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희가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결과 저희가 지금 계속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회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준비를 계속 해보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투자도 지금 사실은 이미 받으셨죠, 투자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투자는 그동안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시드 투자를 딱 올해 6월 달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네. 작년 말에 처음으로 그 서울대 기술지주를 통해서 시드 투자 첫 번째 유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로 6월 달에 이제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딥테크 팁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지금 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받기 위한 사실 인터뷰에 나오신 건데, 사실은 워낙 많은 곳에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는 곳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시드 투자는 대표님 표현으로는 마무리가 됐고, 향후에 이제 더한 이제 다음 라운드 투자를 넘어갈 텐데 내년 상반기쯤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중순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전에 우리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빨리 우리 대표님 만나셔가지고 어떤 기술인지 한번 살펴도 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다루지 않은 이야기는 거의 다 없는 것 같고 다 다뤘는데, 아까 팀 이야기를 잠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뭐 여러 팀으로 지금 여러 명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지금은 일단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이제 일단 저와 교수님 2명을 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결국에는 전기 회로를 만들고 그런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아날로그 회로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기공학부 출신 친구들과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졸업 예정 중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5명 정도의 팀원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계속 같이 인턴으로 일을 해보면서 전환 가능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팀원 전체가 다 서울대 출신들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전부 다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뭐 방송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여튼 뭔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흔히 말하는 인터페이스가 뭔가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스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군데서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대표님의 주장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인식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들고 무겁고 이런데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은 그걸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되게 많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직접 우리 투자자분들께 우리가 왜 다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프트오닉스라는 회사는 기술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서 저희가 가진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품화를 하는 것에 되게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런 기술력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화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력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저희의 센서 제품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에서 저희한테 러브콜을 줄 수 있는 M&A의 방향으로도 풀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이런 모듈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게끔 혹은 양산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존의 칩셋이나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과 라이선싱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희 회사가 IPO까지도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인터뷰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 아마 소프트오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표님이 요약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요약 한번 돌려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소프트오닉스는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죠? 네, 서울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께 지금 연락 주시고, 아직 뭐 대표님이 이게 우리 창업 이 생태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연락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랑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께 또 소개해 드려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오늘 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